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류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류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류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러월드, 그리고 이제 V버클, 미러몬스터들, 그리고 하나의 소원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13명의 라이더들이 싸우는 한복판에 뛰어든 그런 바보 같은 캐릭터 키도 신지가 드래그 레더와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붉은 용의 라이더 류키가 되어서 라이더 배틀에 참가하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라이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라이더도 구할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작중 에피소드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서 배틀로얄이라는 룰 안에서 정말 독특한 모습들만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라이더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 제품에 들어가 있는 옵션 파츠들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옵션 파츠 역시 가장 먼저 볼 친구는 계약 몬스터 드래그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래그레더 보도록 하죠. 일단 드래그레더 같은 경우는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여태까지 발매했던 SIC라던가 SH 피겨츠에서 등장했던 드래그레더보다 굉장히 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비교 영상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외형과 기믹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무쌍용 드래그레더의 얼굴 자체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엄청나게 잘생겼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은색 파츠들은 전부 다 엑스트라 피니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쩍이면서 고급진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드 컬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글로스 인젝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 정말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정말 강력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만지면서 그리고 조립하면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스티커가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요 앞쪽에 있는 이 콧등 부분의 검은색과 눈 부분, 그리고 귀 쪽에 있는 붉은색 라인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파츠 분할도 정말 따봉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턱 같은 경우에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도 재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드래그레더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굉장히 큰 파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그리고 짧은 거 해서 총 10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크기 자체도 현재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라던가 카메라에 한 번에 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볼륨감이 굉장하다. 그렇지만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파츠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노가다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관절 포인트의 기본적인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볼 관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좌우측으로는 전부 다 C를 쓰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라인 같은 경우에도 파츠 분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립하는 데 있어서 재밌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츠를 분할을 시켜보게 되면은 볼 관절과 함께 할 수 있는 안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파츠와 연결을 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게끔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뭔가 홈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홈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레더 전용의 베이스 파츠가 2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울 수 있는 드래그레더의 안쪽에다가 꽂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드래그레더 같은 경우에는 류키에게 있어 다양한 벤트들, 이제 뭐 가드 벤트, 소드 벤트, 스트라이크 벤트, 혹은 이제 파이널 벤트까지 해서 혼자서 전부 다 무장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꼬리 부분에 있는 것이 드래그 세이버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드 벤트로 활용이 되고 있죠. 먼저 소드 벤트에 해당하는 이 드래그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레더의 꼬리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도 파츠 분할이 상당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C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문양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C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검신의 가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도 금색으로 C를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가드벤트에 해당하는 드래그레더의 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래그 실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분리를 시켜주면 됩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폴리캡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결합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드래그 실드의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엑스트라 피니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말끔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볼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 부분 있죠? 손가락 부분까지도 따로따로 가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C형 관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래라면 이 손톱 부분도 당연히 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키의 어깨에 걸치거나 양손에 쥐어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어깨에다가 걸어보도록 하죠. 류키의 어깨에 있는 이 어태치먼트 파츠를 먼저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따로 들어가 있는 이 옵션 파츠가 있습니다. 옵션 파츠를 위에서 아래로 밀어 넣어줌으로써 해당 파츠를 고정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봤던 이 폴리캡과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실드를 장비한 모습으로 충분히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반대편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듬직한 형태의 드래그 실드가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까지 어깨에다가도 한번 장착을 시켜봤으니까 이번에는 손에다가 장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실드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장손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무장손 앞쪽을 분해한 상태이고요. 이쪽에다가는 이제 실드를 전방에다 들 수 있도록 하는 파츠를 끼워주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들 수 있게끔 장착을 시켜주고요. 그대로 손 파츠 끼워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앞쪽으로 달려들게끔 해서 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드를 끼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실드를 앞쪽으로 들고서 막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충분히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실드 어택을 하는 듯한 형태로 해서 충분히 달려드는 형태의 류키를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벤트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벤트로서 드래그 레더의 얼굴, 드래그 클로가 이제 류키의 오른손에 장비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쪽에 있는 드래그 레더의 얼굴 자체가 떼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 부속되어 있는 자그마한 드래그 레더의 얼굴이 부속이 됩니다. 이쪽 드래그 클로 같은 경우에도 엑스트라 피니쉬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스티커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옆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이빨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노란색 라인들까지 전부 다 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파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뒤쪽에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류키의 손을 분리를 시켜서 그냥 그대로 끼워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포징까지 취해주게 되면은 완벽하게 스트라이크 벤트를 사용하는 류키의 형태로도 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옵션 파츠 말고도 다른 나머지 옵션 파츠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가 미러월드에 들어가기 전에 요시야! 하고서 이제 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하고 쥐는 포징이 있는데 그 포징을 취해주기 위해서 주먹손이 한 세트가 들어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덱에서 카드를 뽑을 때 사용하는 손파츠가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 손파츠 같은 경우에는 류키가 파이널 벤트를 사용하기 전에 포징까지 취해줄 수 있는 손파츠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는 손파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손파츠란다면 이렇게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손파츠도 하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함께 부속이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쥐고 있었던 카드는 파이널 벤트 카드고요. 서바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들이 전부 다 동봉되고 있습니다. 어드벤트 카드, 소드 벤트 카드, 스트라이크 벤트, 그리고 이제 가드 벤트의 카드들이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카드를 드래그 바이저에다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손도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무장을 줄 수 있는 무장손도 한 세트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규어라이즈 스탠더드로 한다면 역시 언제나 들어가 있는 이 전용 베이스까지 함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류키 본체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파츠까지도 들어가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을 통해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과 함께 날렵한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씩 보이시겠지만 내부에 붉은색으로 빛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은박실을 통해서 훨씬 더 밝게 빛난다라는 느낌으로 재현되어 있기 때문에 꽤 괜찮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이저 안쪽으로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전부 다 먹선을 넣어줬는데 웬만해서는 먹선을 넣어주시는 것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내부에는 먹선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 라인을 살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먹선 넣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용의 코스염을 나타내고 있는 이 은색 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자리하고 있는 드래그 레더의 로고 같은 경우에도 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 있는 은색 부분도 실을 사용했다는 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흉부 장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쪽도 당연히 엑스트라 피니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파츠 분할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 라인도 전부 다 파츠로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 뒤쪽에 있는 어태치먼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엑스트라 피니시 코팅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이 어태치먼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웬만해서는 먹선을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먹선을 넣어줘야지 굉장히 멋있게 도드라지게 나온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 검은색 어깨 파츠가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작중 내에서는 되게 너덜너덜하게 보였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플라스틱 파츠로 이제 프라모델이 되면서 굉장히 빳빳하게 들어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더 멋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당연히 붉은색 이너슈트에도 먹선을 전부 다 넣어준 모습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류키의 바이저, 용소기갑 드래그 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개되는 형태까지 전부 다 구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드래그 바이저 같은 경우는 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이 은근히 많이 가니까 주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V버클과 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엑스트라 피니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진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실의 구현력 자체가 꽤 상당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도드러지게 잘 보이더라고요. 실이 붙는 곳은 위, 아래, 옆부분 그리고 이제 덱 전반으로 해서 붙게 됐는데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접착력이 어디까지 버텨줄지가 가장 의문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어서 허벅지 내려옵시다.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름 라인 자체가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당연히 먹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선 과감 없이 넣어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어태치먼트 파츠 같은 경우도 당연히 먹선 넣어준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파츠도 당연히 파츠 분할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이 스티커 사용 없이 깔끔하게 내려오는 모습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도 파츠 분할로 깔끔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은 정말 조립하면서 너무 재밌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가동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부터 살펴봐야겠죠. 목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굉장히 크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 이중 볼관절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목의 카라 때문에 그렇게 크게 숙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약간은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깨도 살펴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는 안쪽에 있는 파츠가 볼관절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뽑혀져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뽑혀지게 나오면은 조금 헐렁거릴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동 문제에 있어서는 꽤 괜찮게 움직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볼관절 쓰고 있고요. 이두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반대편 가슴까지는 충분히 가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 기본 가동 같은 경우에는 약 90도가 안 되는 각도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도 단일 관절이기 때문에 약 90도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에는 용소기가 드래그 바이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 손에서 팔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자체 볼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상하 가동이 약간씩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슴과 허리 가동 살펴봅시다. 가슴 가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따로 움직이는 것이 있겠고요. 좌우 가동이 있고 뒤쪽으로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가동을 한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는 기믹이 있습니다. 이 기믹을 통해서 옆쪽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다리 가동과 앞쪽 그리고 뒤쪽으로도 충분히 넘겨지는 그런 가동률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가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로 해서 꽤 크게 움직이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제가 정말 만족했던 거는 발목의 개선된 사항입니다. 먼저 발목 자체가 회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가동도 충분히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게 내부 관절 자체를 약간 빼서 최대한 접지 각이 나올 수 있게끔 가동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았어요. 이전에 살펴봤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라인업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됐거든요. 근데 발목이 정말 자유롭게 움직인다라는 점에 있어서 류유키의 특징 포징
드래곤 라이더 킥의 메인 포징을 취할 때 너무나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자, 그리고 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무량까지 전부 다 새겨져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피겨라이즈 스탠드로 발매한 류키, SH 피겨츠 류키, 그리고 SIC 류키로 이렇게 말이죠. 일단은 각기 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규어 제품이기 때문에 도색이 전부 다 깔끔하게 나와 있다라는 점이고,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조립을 하고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류키 본체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진짜 볼 거는 드래그레더라고 봐야겠죠. 자, 위쪽부터 SH 피겨츠고요. 그리고 이쪽이 SIC고, 이쪽이 이제 이번에 리뷰했던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쪽의 드래그레더입니다. 일단은 길이 자체만 보더라도 SH 피겨츠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 딱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SIC 같은 경우에도 나름 딱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오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꼬리가 약간 잘리기 시작을 하네요. 다만 이제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꼬리조차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두 마디가 더 있어요. 여기서 두 마디가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끌고 와야지 꼬리가 보인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긴 드래그 레더가 등장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와, 정말 그 오프닝에서 등장했던 이게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그 드래그 레더의 모습을 충분히 구현시켜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장관이네요. 뭔가 정말 장관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피겨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한 가면라이더 류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 친구에 대한 간단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발매한 가면라이더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군들 중에서 정말 잘 나왔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립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번 리뷰를 찍으면서도 이거는 100%다 라고 확신이 들 정도로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류키 이후로 나오는 피겨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오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네요. 역시 반다이 같은 경우는 류키에다가 전력을 쏟아붓는 요 느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